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을 수 있다. 차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학습 확인하고 본문 마무리하고 개관 및 정리를 하고 학습 활동을 한 후에 다음 시간 예고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학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첫 번째, 모르는 단어 및 어구가 나올 때 사전을 찾거나 앞뒤 문맥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앞뒤 내용을 살펴보거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주제나 중심 내용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소제목 및 문단별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 글쓴이가 말하려는 의도나 중심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다입니다. 전시학습 내용 확인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처음, 중간 1, 중간 2, 중간 3, 중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 정리한 것을 확인해 보면 처음 부분에 옛사람들은 시계보다 달력을 요긴하게 했음으로 정리하였고 중간 1부분은 옛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절기가 적힌 달력을 중시함. 중간 이 부분은 공업이 발달하면서 달력보다 시계를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됨. 중간 3부분,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를 잊고 살아가면서 자연재해가 잦아짐.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문 내용 마무리합니다. 64쪽 셋째 줄입니다. 끝부분입니다. 본문 선생님이 읽습니다. 우리의 임금들은 심하게 가물거나 홍수가 들면 자신이 덕이 없음을 반성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에 빌었다. 그만큼 나라를 다스릴 때 자연에 신경 썼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임금들은 자연에 신경을 썼다. 자연을 돌아보았다. 자연을 살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들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하늘을 살피는 마음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연의 계절, 철을 아는 인간은 무리를 하지 않는다. 철을 아는 인간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렇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 하지만 철을 모르는 인간은 대조되고 있죠. 철을 모르는 인간은 아마 현대인을 드러내고 있을 것입니다. 욕심껏 제멋대로 살며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글쓴이의 의견이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라며 째깍거리는 시계는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 서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을 담고 있는 달력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한다. 마지막 부분이 글쓴이가 당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가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을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철을 아는 인간,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자연의 질서에 맞춰 사는 사람. 자연을 돌아보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달력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달력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자연을 돌아보고 자연을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여유 있는 삶을 나타냅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력과 시계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달력과 시계는 서로 대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력은 조상들의 태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절기를 확인하고 계절의 흐름을 파악하게 해주며 자연을 살필 줄 아는 여유 있는 삶을 드러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계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시간을 확인하게 해주고 자연과 계절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삶을 의미하며 욕심을 부려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태도입니다.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무시하는 삶입니다.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달력입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자세는 시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현대인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 정리합니다. 64쪽 셋째 줄부터 64쪽 끝부분까지 중심 내용 한번 적어봅니다. 자연을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함. 끝부분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연을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함. 그렇다면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의견의 타당성을 살피며 읽을 수 있는데요. 글쓴이의 의견에 타당해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 타당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타당하다는 쪽은 어떤 쪽의 근거를 제시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약간 다르게 쓰셔도 됩니다.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연재해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생각처럼 자연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자연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될 것 같고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은 지금은 농업 중심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처럼 자연의 질서만 따르며 사는 삶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살아가려면 째깍거리는 시계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어. 글쓴이의 의견에 반대하는 쪽에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교과서 60쪽 제목 아래 부분에 정리해 두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64쪽에 정리해 두셔도 좋습니다. 글의 종류는 중수필입니다. 수필에는 경수필과 중수필이 있는데 경수필은 내용이 좀 가볍다면 중수필은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수필입니다. 약간 논설문처럼 글쓴이의 주장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논설문처럼 겉으로 모든 단락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심 소재, 제재입니다. 시계와 달력입니다. 시계가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달력은 조상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달력은 자연의 순리에 맞춰 사는 삶이라면 시계는 순리를 거스르는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글쓴이는 조상들의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달력과 시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제목을 붙여서 내용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학습활동 확인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숙지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이 활동한 후에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0, 일치하지 않으면 X에 표시해 봅시다. 옛사람들은 농사일을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야 했기 때문에 시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답을 먼저 제시해 주었습니다. X입니다. 옛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 일하고 해가 지면 일을 마치는 방식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굳이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절기는 농사 진도표에 구실을 했기 때문에 조상들은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중시했다. 맞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농사 일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추는 씨앗을 뿌리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이다. X입니다. 입추는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때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3월 21일쯤인 춘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다. 본문 내용입니다.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 데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졌다. O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리듬을 잊고 살면서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잦아졌다. 맞습니다. 전부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학습을 확인합니다. 65쪽입니다. 학습 활동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다가 부딪힌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정리하며 읽기가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글을 읽다가 부딪힌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제시한 것을 그냥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요긴하다는 처음 보는 단어라서 그 뜻을 몰랐어. 앞뒤 내용으로 미루어 중요하다와 비슷한 뜻이라고 짐작했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동창이 밝아올 때가 언제인지 몰랐어. 이어서 나오는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 떨어지면 일을 그치는 식으로 살았다 라는 문장을 읽고 아침, 해가 뜰 때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잘 모르는 낱말, 사전을 찾거나 앞뒤 내용으로 미루어 볼 수 있고요. 문맥적으로 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힘의 소제목을 보고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공업사회에서는 생산량을 늘려 이익을 얻으려 하므로 공장을 몇 시간 돌리는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어. 결국 시계가 달력을 이긴다는 것은 계절보다 시간을 중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철없는 과일이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됨을 의미하지. 그래서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고 계절을 무시한 과일을 의미합니다. 공업사회에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되는 것. 66쪽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떠올려 보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지 써봅시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연 환경을 바꾸면서 자연재해가 늘어났고 이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인간에게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중심 내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어보시고요.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까닭을 들어 말해봅시다. 타당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연재해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생각처럼 자연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앞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농업 중심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처럼 자연의 질서만 따르며 사는 삶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살아가려면 째깍거리는 시계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적어보셔도 됩니다. 화면 멈춰놓고. 다음 시간 안내합니다.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68쪽에서 69쪽 남종영의 지구가 풀났다 지문 간단하게 살펴보고 초단원 닫기 중에 우리말 톡톡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